여러분들이 샌드위치 데이가 노는 날, 일하는 날, 노는 날이 낀 게 샌드위치죠.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날, 노는 날, 일하는 날이 껴서 노는 날도 일하는 게 샌드위치 데이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뜻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이 리더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국 이름은 홍완철이고, 미국 이름은 리차드 홍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중간중간에 영어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리더는 리드 플러스 ER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즉, 다시 말해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일단 리더를 사전적인 내용을 보시면 한 집단의 통일을 위하여 성원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는 적극적 대처, 그리고 긍정적이고 결정의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플렉서빌리티, 그 다음에 건강한 육신, 정신적 능력이 겸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리더의 두 종류는 follow me 스타일의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be with me 스타일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종류가 베스트라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리더가 사실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리더와 매니저, 보스하고는 좀 많이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정리한 게 요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매니저는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리더는 일보다는 사람에 더 포커스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관리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일을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이 리더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메인 토픽인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리더 플러스 배입니다. 십. 그래서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를 끌고 가려면 많은 그런 역할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배에 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목소리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리더십인데, 리더십은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 대해서 탄력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flexibility.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그리고 용기와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정과 성실함. 그래서 부하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게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리더십이란 그들의 마음속에서 따르고 싶도록 만드는 거. 강요가 아니라 따르고 싶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 리더와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 오프닝 커멘트로 드린 거고, 실제로 오늘의 어젠다는 제가 KLA 텐코라는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KLA 텐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저희 회사가 캐치프레이즈가 스토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스토리로서 리더십의 덕목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덕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와인과 리더십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그 와인이 어떻게 리더십하고 연관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썸머리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죠. KLA 탱코 저희 회사는 일단 산호세 캘리포니아 헤드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맨 앞에 이런 그 망국기를 갖다 놓고 저희가 미국에서 그 본사가 있고 전 세계에 지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76년에 세운 회사고 현재 인스톨 베이스가 2만 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6천 명 정도의 엠플로이가 있고 R&D에는 저희가 전체 매출의 17% 정도를 R&D에 인베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레버뉴가 30억 불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5위 정도 되는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미국에서는 2위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회사가 굉장히 마켓 리더십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 월드와이드로 레티클 인스펙션이라는 장비는 75에서 80%, 그리고 웨이퍼 인스펙션도 마찬가지고 메트롤로지는 좀 경쟁이 심합니다만은 그래도 1위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널리시스 툴도 마찬가지로 8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그런 월드와이드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장비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인스펙션하고 메트롤로지 쪽의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매년 12개 정도의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본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 KLA 탱코 코리아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반도체에 또 저희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국 반도체 코리아의 숨은 공신에서 저희 회사가 소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리더십 포르카라 그래서 외국인 협회에 저희 기사가 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더스트리 리더십 포카에서 저희가 어떤 한국을 아시아 허브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큰 비전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제가 저희 회사의 메인 드라이버 매년 저희가 팀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5년도에는 저희가 WET, We Enjoy Together의 약자입니다. 이 WET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많은 직원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WET이 We Enjoy Together는 저희가 엠플로이의 모럴을 임프루브 하는데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스트래티직한 비즈니스 드리븐 된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저희가 좀 약간 살벌하긴 하지만 Change or Die라는 띠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 개편을 굉장히 과감하게 단행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로는 레코드 브레이크를 하고 푸마나 디스커버리 이런 저희 기본 아주 중요한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한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에는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띠이 Make a Story in 2007.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그냥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파는 그런 회사가 되자 이런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잘 아시죠? 스토리 잘 아시죠? 네, 너무 조용하시네. 스토리라 그러면은 히스토리도 있을 거고, 석세스 스토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스토리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요, 팀워크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토리를 들으면 기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ory easy to remember.
그래서 저희가 그 2007년에 그 메인 띠으로 서브 띠으로 Sell the story, not just tools. 우리가 스토리를 팔면 장비 한두 대, 두 대를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밸류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저희가 또 더 큰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띠으로 Sell the story, not just tool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드라이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메인 드라이버가 외시고 2005년부터 시작했다고 한 해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2005년에는 We Enjoy Together. 요거는 우리가 모럴을 기점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는 Change or Die. 그 다음에 비즈니스 드리븐 된 거로는 우리가 스토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얘기를 잠깐 드렸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그 스토리가 뭐냐? 근데 스토리는 여기 그 글씨도 이렇게 특이하게 써 있지만 스토리가 다음과 같은 약자입니다. Story about strategy, 전략, 테크놀로지, 탤런트, 그 다음에 operation, revenue, by you.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 타겟으로 스트래티지하고 탤런트, 오퍼레이션, 레버뉴 그 각자가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그 스트래티지의 스토리의 약자고요. 스토리가 우리 비즈니스하고 라이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우리 그 자신의 비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저희에게 그 패션과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는 우리 part of life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제가 그 example을 하나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로 그 공부를 하시고 어떤 스토리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꼭 기억하고 싶은 스토리는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느냐. 저희 그 미국 회사에서 항상 자주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10년 후 내지는 5년 후에 자기가 잊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미래가 어디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거며,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건지, 그 스토리를 올해 저희 그 2007년도에 중요한 그 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는 사실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가장 접하기 쉬운 스토리들, 예를 들어서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플 스토리, 스토리 오브 어스, 그 다음에 러브 스토리, 토이 스토리. 스토리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주변에 항상 그 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직장 생활 다니시고 그러신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 틀리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기 스토리가 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스토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진실을 연결시키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캐레이 텐코 라는 회사와 캐레이 텐코 코리아, 제가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그 드라이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계속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사실 여러분들 여기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앞으로 리더가 되실 겁니다. 그 리더가 누구나 저는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누구나 좋은 리더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좀 같이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켜지는 동안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석사도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 쭉 일을 하다가 이런 반도체 장비 회사에 와서 영업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또 중간에 MBA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엔지니어링 쪽 전공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하이텍이 비즈니스가 많은 관계로 그런 공대 출신들도 굉장히 많은 CEO들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자공학이나 공대 쪽에 출신들이 혹시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시군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방송 쪽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경영학 쪽에 근무하시고요. 공부하시고 그쪽에 종사하시고요. 혹시 반도체 쪽에 종사하시는 분 계세요? 반도체. 예. 반도체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제가 좀 거짓말해도 아무도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요거 리더십 얘기 좀 한 다음에 와인 얘기를 좀 할 건데 혹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아까 방송국에 계시는 분이 또 손 드셨는데 어느 정도 와인을 좋아하시는지요? 네. 그렇군요. 예. 사실 와인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거고 저는 사실 염 교수님이 원래 와인과 리더십해서 와인 얘기만 대부분 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연령대를 제가 여쭤보고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와인에 관한 것만도 수백 슬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와인을 일부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바꿨습니다. 와인 자체는 저는 많은 분들이 접하시리라고 보고 와인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와인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염 교수님? 예. 아니 오늘 USB를 인케이스로 하나 가지고는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3개를 해왔어요. 3개. 근데 다 안 먹고 어떤 거는 되는데 이제 글자가 깨진다든지 그래서 제 컴퓨터를 백업으로 가져왔는데 그거 설치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성이 꽤 많은 사람인데 오늘 네트워크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네. 이해해 주시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셨는데 바로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들어왔네요. 예. 리더의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는 사실 오늘 저녁을 간단히 교수님들하고 하면서 한양대 이렇게 캠퍼스에 딱 들어오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전쟁터에서 항상 싸우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인데 캠퍼스 아카데믹한 분위기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이렇게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뭐를 제가 이 위치에 오게끔 만들었느냐? 그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제가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Be positive, 긍정적이라. 그 다음에 be specific, 디테일에 힘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런스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리더의 가장 큰 3대 덕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be positive를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덕목인 be positive를 잠깐 보시면, 리더의 덕목 be positive에서 일단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가장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또 하나 재미난 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관심을 갖게 되면 패션,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정이 생기면 즐거워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게 되면 결국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긍정적인 선택은 결국 좋은 결과와 감사를, 그리고 그 감사는 더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더 큰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시작하면 똑같은 사이클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관심을 안 갖게 만들고, 관심이 없게 되면 열정이 안 생깁니다. 열정이 안 생기면 즐겁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또 계속 사이클을. 그래서 긍정의 사이클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긍정적인 리더의 덕목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긍정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긍정적인거나 부정적이거나라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 해당되죠.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거나. 그 긍정적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고,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강한 에너지와 집중력, 의지의 원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나 성공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 긍정의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미스터 그레이시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보스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죠. 게리 디커슨이라고. 그 사람은 항상 it's great, it's excellent,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스터 그레이시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CEO,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예가 있듯이 좋은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도 이 긍정의 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려면 저는 특별히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난 심리학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no, 싫어. 그리고 또 아이한테 가장 많이 쓰는, 부모님이 많이 쓰는 말이 안 돼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방어적이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자기만의 훈련이 필요한 게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 놔두는 상태에서는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미스터 파지티브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가끔 그런 말 자주 씁니다. 조직에서 인재 발굴의 최초의 원칙은 저는 미스터 파지티브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긍정적이냐. 미국식 인터뷰가 굉장히 타프해요. 한 10명 정도가 계속해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보통 케이스를 많이 댑니다. 굉장히 타프한 케이스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느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미스터 파지티브가 저는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들만이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리더에게 물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그 띠이 뭐였냐 그러면 저는 이 비파지티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지티브의 마지막은 긍정적 마음을 갖기 위한 습관을 기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일단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식당에를 갔다 그러면 그 집에는 예를 들어서 청국장은 잘하는데 김치찌개를 못한다 그러면 김치찌개를 못한다라고 시작하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청국장은 잘한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프로블럼이란 말을 안 써요. 프로블럼을 얘기를 하면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블럼 대신에 문제다라는 말 대신에 갭을 씁니다. 갭이 뭐냐? 갭을 얘기하면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솔루션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는 그 프로블럼이라든지 네거티브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미국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쓰더라도 absolutely no라든지 no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듯이 이 긍정적인 거에는 저는 절대적으로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여건에 대해서 주의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도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 번 썼죠? 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려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식사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제가 굉장히 표정이 밝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을 저는 좋은 일만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끌고 나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는 쿼럴리 분기별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해야만이 긍정적으로 되고 파지티브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겸손해지죠. 감사하는데 오만해지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하면 만족이 오고 기쁨과 정열이 생기고 그에 따른 행복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be positive, 리더에게 꼭 필요한 제1의 덕목이 아니냐. 인정하십니까? 네. 그 다음이 두 번째 덕목인데요. be specific. 아까 우리 보니까 마케팅 전문한 교수님도 계신데 be specific은 사실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저는 마케팅으로 MBA를 했는데요. MBA 하면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게 마케팅의 전반적인 사고였어요. 전반적인 사고라는 게 뭡니까? 마케팅 is everything. MIE. 마케팅은 누구한테나 공대생이나 아니면 상사나 부하나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마케팅 제1의 법칙을 저는 be specific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시픽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물을 때 보면 한국 사람들 길 물어보면 쭉 가가지고 저기 담배가게에 있는 데서 우측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담배가게 가보니까 담배가게가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3블럭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시그널 2개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라. 정확하게 해주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가 멋있다. 이거는 그 아주 파워풀한 칭찬이 안 됩니다.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시는데 그 넥타이에 삼각형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늘의 분위기하고 잘 어울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더라도 스페시픽하게, 너 잘했어. 이거보다는 뭐 때문에 잘했다. 이런 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습관이 되면 방향을 정할 때나 골을 정할 때나 타겟을 정할 때 제품을 개발할 때 등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풍요로운 개인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하버드 MBA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죠. 하버드 MBA 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자 중에 장래 5년 후에 뭐가 될 거다라는 걸 설문조사를 했어요. 장래 5년 후에 뭐가 되겠다라는 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10% 정도가 5년 후에 50만 불을 벌고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사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한 그룹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었어요. 5년 후에 그 하버드 MBA 출신들의 그 10%가 거의 자기가 목표한 데 달성이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뭐 그냥 as usual.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타겟을 정하는데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15년 플랜을 짜요. 15 years.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맨 왼쪽이 현재 이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나이예요. 15년 후에 몇 살, 5년 후에 몇 살. 그 다음 칸이 우리 와이프 나이. 그 다음 칸이 우리 큰딸 나이. 둘째 딸 나이, 셋째 아들 나이. 저희 셋이나 있습니다. 식구가.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요. 얘가 대학교 언제 졸업할 거다. 언제 입학할 거다.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다. 얘 셋째가 대학 갈 때 제가 환갑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플래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답게 자신을 표현해라.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이 그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 씁니다. 글도 잘 쓰고 의사 표현도 잘하고 또 프로답게 리드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도 틀리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틀린 게 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백그라운드 얘기를 계속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뭐 아침에 있었던 것부터 저녁에 있었던 일까지 다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럴 때 보통 남편 되시는 분이나 남자분들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똑같아요. 막 뭘 얘기를 하면 막 한국 사람들은 배경 설명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so, yes or no. 그럼 또 배경 설명을 막 해요. yes or no. 그거 2번 이상 나오면요. 더 이상 얘기 안 들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저쪽에서 why? 그러면 because of 3 reasons. 1, 2, 3. 이런 식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원합니다. 그래서 리드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토리텔링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감성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스피시픽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방법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고쳤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우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누가 고쳐달라 그러면요, 꼭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스페시픽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얘기하게끔 했어요. 그거는 말을 하게끔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먹고 싶을 때 그릇에 물을 담아오면 그릇을 먹는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릇 없죠? 물을 먹습니다. 그거는 결국 그 그릇은 담아온 거고 물이라는 거는 믿음이고 그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한 목표일수록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항해를 하는 배나 비행기는 항상 비행기 여러분들 딱 뜨면 언제쯤 도착할 거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노선이 나타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미스터 파지티브 얘기를 했는데 미스터 파지티브하고 미스터 스피시픽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밸런스드. 여러분들 집중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집중한다는 것은 자극적이고 생산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집중만큼 조화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고 다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으실 텐데 거기서 어떻게 조화롭게 사시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유리공 3개로 저글링 하는 거다. 저글링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던져서 3개. 네. 가족과 일 그리고 건강 내지는 육체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와 영혼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저글링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리공이라는 거예요. 하나 떨어지면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글링 할 때 고무공으로 생각해요. 뭐 떨어지면 뭐 또 하지. 근데 저는 유리공 3개로 저글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게 한번 깨지면 안 돼요. 저는 미국에서도 사업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중에 이혼하거나 아니면 가정적인 파탄을 가져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큼 성공은 안 됐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유리공 3개가 항상 손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CEO 칼럼이나 이런 데 많이 써왔던 토픽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in between에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장과 가정 그리고 보스와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내와 며느리 뭐 이런 아이와 부인 그리고 고객과 회사 일과 휴식 이런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쪽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결국은 전체가 다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화와 균형은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요거는 어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와인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풍요로운 삶, 우리 너무나 한간에 많은 얘기가 있죠. 웰빙이란. 저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스타디를 해봤어요. 웰빙이 도대체 뭐냐? 사전적인 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웰빙에 대한 걸 한번 조사를 하게 됐는데 가장 적절한 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웰빙이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을 때 먹고 느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라이프가 저는 웰빙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상대방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남이 하고 싶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웰빙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저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과 돈과 건강. 세 가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은 지금 굉장히 없으시겠지만, 시간도 적당히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간과 돈과 건강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의외로 마음의 여유와 취미 생활이 좀 부족하다는 게 오늘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은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요. 첫 번째 질문 이거 하시면 돼요. What's your hobby? 취미 생활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my goodness. I have so many hobbies. 뭐 저기 골프 뭐 그다음에 그 피싱 뭐 해서 비행기 타는 거 뭐 별의별 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한국에서 커스터머를 상대할 일이 저는 많은데 한국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말이 당신이 취미가 뭡니까요? 취미 얘기를 하면 썰렁해져요. 무취미가 취미인데요? 라든지 뭐 취미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그런 문화가 저희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커스터머나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제가 확실히 아는 분 아니면 취미 쪽을 터치를 안 합니다. 취미 쪽을 터치 안 하니까 굉장히 드라이해지죠. 그래서 취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취미가 결국은 많은 만족감과 성취감, 자부심을 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또 하나의 삶의 질을 아주 높여줄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밸런스고 또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미스터 여기 여러분들 그 미세스도 있고 뭐 미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통용으로 한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그 레이스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아니냐 이러실지도 모르는데 미스터가 미세스 미스까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미스터 밸런스입니다. 웰빙 라이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미스터 포지티브, 미스터 스페시픽, 미스터 밸런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라고 오늘 그 화두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염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와인과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터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 리더십.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 포르카지 그 CEO 칼럼에 몇 차례 연재했던 내용입니다. 와인의 섬세함과 같이 경영하라. 사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써주기를 부탁은 받았는데 제가 너무 일은 안 하고 와인만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오인이 될까봐 더 이상 리더의 덕목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리더에게 있어서 다양한 취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엔조이 할 때는 엔조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의 즐거움과 비즈니스 열정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진정으로 여유롭고 창의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와인이 중요하고 취미가 중요하고 취미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동적인 취미, 정적인 취미.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와인을 좀 터치를 하겠는데요. 의학적인 효과, 심장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좋다고 합니다. 심장계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식당의 마케팅 효과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와인을 서브하는 식당은 비즈니스도 잘 돼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에서 광고 들으셨죠? 빨간색 보르도에 반했다. 이게 지금 제가 삼성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요. 삼성에서 가장 히트친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의 와인 가이들은 전부 이 TV 샀다는 거예요. 예, 보르도에 반했기 때문에. 보르도라는 게 그 불란서 지역 이름인데요. 예, 아주 탑나치 와인을 만드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란서 작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좋은 사람들과 와인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들 소주 먹을 일 있으면 와인 드세요. 건강에도 좋대고 또 와인을 드시면 또 그 많은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향기 나는 와인 리더십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고의 와인은 그 향기가 입안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그 입안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되듯이 그 조직원들의 가슴속에 오래 남는 그런 멘토나 리더가 된다면 충분히 그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뭐 저기 다른 술도 있죠. 위스키나 뭐 소주나 뭐 막걸리나 그거 마시고 남는 거 뭡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와인은 사실 그렇게 뭐 골치 아플 정도로 마시지도 않지만 과거에 저도 뭐 소주나 막걸리 안 마셨다는 건 아닌데 와인을 알고부터는 웬만하면 다른 술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혀의 그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와인 그 리더십이라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와인처럼 부가가치를 높여라. 포도의 가치보다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최근에 그 저기 이건희 회장이 그 30주년 기념으로 무역회관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온 게 그때 스테이크가 어떤 게 나왔다 이런 얘기 나와요? 샤또 무똥 로칠드 1962년산이 나왔습니다. 한 병에 그 4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병에. 그거를 쫙 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와 그러는데 그거 사실 10병 뿌렸다고 보자고요. 400만 원짜리 10병. 그래서 제가 이건희 회장이 기가 막힌 마케팅 가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그 정도 레벨 되면은 한 100만 원짜리는 풀거든요. 100만 원짜리 풀면 방송에 안 나와요. 한 400만 원짜리 딱 풀었더니 전 뉴스페이퍼하고 전 그 TV에 완전히 나왔잖아요. 그 광고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천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저기 리턴을 받은 게 이 와인이에요. 저는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립니다. 와인으로 다양함을 배워라. 와인은 그 굉장히 다른 그 철학이 있어요. 각 와인에 대한 철학들이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양함을 배울 수 있고 또 와인을 하게 되면 인내함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어떤 와인은 10년을 묵혀야 돼요. 그 10년 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인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처럼 조직을 격려하라. 와인 마스터들이 오크통에 있는 와인을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쓴답니다. 빛깔이 이쁘다. 너를 사랑해. 너는 아주 훌륭한 와인이 될 거야. 수없이 이런 그 대화를 한답니다. 그런 와인들이 나와서 괴물 와인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퀄리티 있는 와인들이 된다고 합니다. 와인한테도 이렇게 열심히 그 격려를 해주는데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격려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장인 정신, 마스터의 혼이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블렌딩, 와인에서 또 중요한 게 블렌딩이에요. 블렌딩은 조직 내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와인을 대하는 매너. 와인을 소주잔이나 종이컵에 마시면 와인 맛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안 마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런 그리고 다음 장은 CEO들의 와인 사랑입니다. CEO들이 즐기는 와인들이 굉장히 이건희 회장이 샤또 라뚜루, 그다음에 샤또 무똥 로칠드, 보르도 쪽, 구본무 회장이 오퍼스완, 이게 오퍼스완입니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또 이태리 쪽 토스카나, 사시카이아나 티냐넬로 이런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네 꽁띠,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와인가이들이에요. 이분들이 CEO가 돼서 와인을 좋아한 것 같아요. 와인을 좋아해서 CEO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굳이 따질 건 없는데요. either way 이 사람들은 CEO면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무똥 로칠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피카소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림을 매년 싣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이건희 회장이
풀어서 뉴스에 이렇게 떠들썩했던 와인이 요겁니다. 무똥 로칠드. 그러면 잠깐 여기서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그 기본 베이직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종교 인간이 포도주를 발명했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동반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나 그 행사용 축제용으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치료나 소독용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기원은 페르시아이며 이집트,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이쪽으로 불란서 쪽으로 전달이 됐고 포도주의 신은 그리스 문명에서 디오니소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문명에서는 바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일일이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소팅을 해봤는데 성경에 521번 나옵니다. 예. 포도 내지는 포도주, 포도알 이런 식으로 포도나무. 그래서 그 포도에 관한 내용이 521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가끔 농담 삼아 이 포도주 마시면은 우리는 포도주를 술이라 그러면은 좀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와인 애호가들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포도주다. 물론 거기에 술주자 들어가 있지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와인의 조화 이게 일반적인 와이너리의 배경입니다. 와인의 조화를 잠깐 보시면 와인은 환경과 조화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5가지 조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향과 색깔과 산도와 탄닌, 당도. 이 5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고요. 조화의 여부를 살필 때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감각적인 혀의 느낌 이런 거를 또 보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질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 5가지가 특히 산도 같은 게 유난히 좋다. 그런데 탄닌이나 당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굿 와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와인은 잘 조화된 와인. 그러니까 탄닌이 느껴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와인은 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쓰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와인은 여러분들 숙성이 충분히 된 와인은 절대로 어떤 하나가 탁 튀지가 않아요. 그만큼 조화와 숙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좋은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 밸런스에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우선 환경, 토질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강수량. 2번째는 포도종, 어떤 포도를 심어야 되는지. 그다음에는 이제 재배 조건과 양조법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이제 무똥 로칠드인데 요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5대 샤또예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와인의 조화를 저는 한 조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조직의 조화 여부가 결국은 조직의 성패하고 달려 있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쪽 부서만 세면 나머지 부서가 안 따라가면 비즈니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 재배 환경을 잠깐 보시면 기후 조건과 일조량, 때루아라 그래요. 때루아는 이 땅이라는 뜻인데 밭, 그게 좋아야 되고 여러분들 대부분 와인이 자라는 토양은 요 3종류가 많습니다. 석회질과 점토질 그리고 규산토. 그래서 석회질 토양은 향이 짙은 와인을 낳고 그다음 점토질은 감칠맛 나는 와인을 만들고 규산토는 가벼운 와인을 만들어주는 미묘한 그런 조화가 있게 되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15m에서 20m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깊이 내려가는 게 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를 이제 간단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도가 쭉 열리게 되고요. 뿌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 뿌리는 땅에 따라서 틀려요. 굉장히 척박할수록 뿌리는 길게 내려갑니다. 척박하지 않고 비옥한 땅에서는 뿌리가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가 좋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척박한 땅일수록 그 좋은 포도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 척박한 땅일수록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지하에 있는 미네랄 같은 것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포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